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깨뜨린 독일의 발언 등으로 시장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2.13%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독일 정부 대변인의 발언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18개 증시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 애플 아이폰 4S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초과이익의 최고 50%에서 절반인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을 현행 3천만 원 이상 초과 이익 가구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2009년 7월 이후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인 날은 어제였습니다. 바로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865까지 올라왔는데요. 장중 매도했던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어제장 코스피 쪽부터 하창봉 팀장과 함께 짚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이후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소매 판매가 이제 5개월 연속 좋게 나왔습니다. 1.1% 증가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상승세를 이어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1865포인트, 이제 61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장 후반에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종합주가 이제 8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한 27개월 만에 최장기간 상승을 했고, 또 포인트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200포인트가 쉬지 않고 올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좀 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인 한 2,5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은 조금 소폭입니다만 450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약간 이틀 연속 선물 매도를 좀 보이면서 주식 급등에 따른 약간 하방 해지도 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기관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45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체별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연기금이 한 830억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매수 기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증권사라든지 투신 쪽에서는 한 5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관 내에서도 단기적인 차익 욕구가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세를 보인 업종을 살펴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밤새 지난주에 국제 유가가 한 86달러 오른 것도 있고, 반등할 때 좀 동참을 못했던 화학주의 반등세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든지 순수 화학주이 많이 올랐고, 건설이라든지 또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소외받았던 패션이나 음식료, 통신업종에 대한 매기세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기관이 조금 매도세를 많이 했던 업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보험사하고 금융주인데 소폭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 후반에 약간 오른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1865포인트 61선에 딱 걸쳤다면 사실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는 역시 61선을 돌아섰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좀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역시나 자동차에 좀 많은 자동차에 많은 비중을 줬습니다. 자동차 3인방,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에 대해서 각각 400억, 200억 이상의 매수를 해줬고요. 정유주의 어떤 반등을 동참하면서 S-OIL에 대해서도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S-OIL 같은 경우는 8.8%의 상승을 좀 토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정유주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 35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특이한 것은 기아차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72,000원에 종가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이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약간 실적 예정되어 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아마 사상 최대의 적자폭이 나올 걸로 예상되지만은 약간 주가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 인터넷 업종 최근에 상당히 강한데 NHN 어저께 장중 고점 25만 7,500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한 업종 종목을 살펴보면 예. 조금 전에 살펴본 이제 NHN에 대해서 기관이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은 오히려 NHN에 대해서 조금 매도세를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OCI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12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화학주 편승에 동반하면서 아무래도 기관이 매수가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23만 원까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역시나 외국인 좀 많이 팔았던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일시 어떤 매도세가 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일단 양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양매도가 나왔는데 단기 어떤 조선주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말씀드리겠고, 쇼핑주에 대해서도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3개 있는데 기관이 약간 뭐 지금 공정의 판매 수수로 인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간 실적은 좋은데 매수세는 조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쪽 살펴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다도 강했었죠. 2% 이상 오르면서 480선 안착을 했는데 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까지 오르는 움직임 보였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메디포스트에 의한 메디포스트를 위한 주식이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타이틀을 뭐 줄기세포 강세 속에 480포인트를 회복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 485.38로 마감을 했습니다. 2.38%. 최근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급의 주체에는 개인이 3일 연속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이 어저께 같은 경우도 691억을 매수를 해줬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국인 한 675억을 매도를 했는데 약간은 기관들은 조금 몸을 사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도세에서 나왔던 거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에 대한 비중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엔, CJ으로 대표되는 줄기세포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 흐름을 보였고,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CJ 오쇼핑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중에는 CJ ENM이라든지 다음 같은 종목은 조금 내려갔다 말씀드리겠고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국회 쪽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시험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는 면제 법안에 대한 심의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이노셀이 거의 뭐 상한가를 형성하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말씀드리겠고, 게임주는 최근에 상당히 계속 좋습니다. 뭐 NC소프트라든지 네오이즈 게임즈 했던 매기세는 계속 몰려왔던 것 같고요. 어몽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SM이 어느 정도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 쪽에서 조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JYP 엔터라든지 로엔 같은 종목 사실 좀 저는 특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근 한 달 내내 계속 SM은 갔습니다만 로엔 같은 경우는 15,000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어저께 16,000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강한 매기세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중평 관련주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 지금 저는 약간 고평가 논란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J콘텐트리를 가장 선두로 하면서 어떤 상승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IMBC라든지 YTN은 중편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기세가 좀 몰렸던 것 같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조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로버스타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5,800원의 그 주식이 어저께 상한가 8,970원에 마감하는 특징을 보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별로 조금 외국인이 샀던 종목을 좀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차바이오, 어저께 이제 이런 바이오주에 대한 매기세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넷패스, 승강밴드, CJ ENM에 대한 매기세는 조금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CJ ENM을 한 11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최근에 4만원 정도에서 주가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는 것은 CJ ENM은 사실 좀 기관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아직은 매수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은 오히려 이제 CJ 오쇼펜이라든지 셀트리온, 득산하이메탈이라든지 CJN 이런 종목에 대해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이 매수했 상위 그 5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시세가 살아있던 종목을 살펴보면 뭐 CJ나 오니PS를 제외하고 나면 여타 종목은 조금 매기세가 약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시장의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기적 같은 해법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원인이 됐었고요.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산업 생산이나 뉴욕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고 또 IBM, 웨스파고, 시티그룹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었는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유럽 증시와 그리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플레이를 한번 짚어본다면 아무래도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아니었는가 좀 생각을 하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주말 이틀 동안 그 진행된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23일에 열리게 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업종도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유럽연합 정상회의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에너지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럽 증시가 장 중반이 지나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위기를 해결할 최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시장의 투심을 상당히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했고 그리고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광산주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락세가 좀 적었기 때문에 0.5% 정도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1.8% 정도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정부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23일 열리게 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독일끼리 포괄적인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23일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완벽하게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종결시킬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어렵고 방안을 찾는 것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상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어떤 공조 방식으로 이끌어낼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지를 논의할 것이고 또한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및 재정정책을 타이트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날 있었던 그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 내용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주말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그 시장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시 한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궁 속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듯이 어떤 확정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장에서 확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긴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가 상당히 좀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와 틀리게 미국 증시는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이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서 나온 소식이 약재가 됐죠. 독일이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그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떤 기대를 하지 말라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장초반 악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장 전에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어떻게 부진하게 좀 발표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CT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독일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실적을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만큼 실망감도 상당히 커지면서 개장하고 난 뒤에 하락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금융지역 원자재주가 시장의 약세를 주도를 하면서 시장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도 장 초반에는 조금 상당히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주도를 하게 됐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2.13%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큰 기대치가 좀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1.98% 그리고 S&P 500 지수는 1.94%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독일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일단 경제지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지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좀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8.48을 기록을 하면서 5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주문이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향후 기업인들의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규 주문이 마이너스 8에서 0.2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생산도 마이너스 12.9에서 5.3으로 상승했지만 어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좀 반대로 6개월 이후의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13에서
6.7로 하락을 하면서 2009년 2월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과 신흥국의 발전이 미국산 자동차와 기계류의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소비자 지출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달 그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전월 대비 0.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어떤 조금은 긍정적인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장 독일발 악재 때문에 조금 그 시장이 묻히긴 했지만 시티그룹의 그 실적 발표 부분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3분기 순이익이 37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2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인 82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회계 조정과 그리고 해외 사업 부분에서 선전이 이익 증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고요. 매출은 그 전년 대비 8% 감소를 했지만 회계 기준 변경으로 보유 채권 가치가 19억 달러 증가를 했고요. 부실 대출 감소로 인해서 대손 충당금 비용이 14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IBM도 그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IBM도 그 3분기 순이익을 39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1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 35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2.82달러 대비해서 7%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 IBM의 실적이 그 시간 외 거리에서 조금 그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인 3.22달러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원했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IBM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 저녁에 열린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의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열릴 IT 업종, 특히나 반도체 업종의 주가에 조금 악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투자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각 증권사들은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의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투자증권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종목별 순환매로 풀어보자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연속 상승 그리고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시장은 좀 작은 이슈에도 좀 큰 출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과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부담을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개월 포워드 PER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극단적인 저평가 이후 전개되는 반등세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리스크 강도와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과열은 당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거 8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큰 우려보다는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코스피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량 수화 과정, 상승 탄력 둔화 과정이 좀 개연성이 있겠지만 1920에서 1940선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2006년 이후
전후 평균이 마이너스 1% 편차 전후까지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1940선, 그러니까 9배 수준이 이에 상승 목표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WD 우려감, 미국의 WD 우려감과 유럽 사태의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1900선 초중반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상승 탄력 투나 단기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며 정상화 과정이 전개되는 안도랠리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지수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종목별 반등 기조는 크게 꺾이지 않았음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주 저항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거래 대금의 증가세를 수반한 보다 안정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종목별 수익률 갭 축소를 활용한 정보 선택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일부 피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최근 코스피 연속 상승 과정, 그러니까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단기 이익 모멘텀의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을 찾아본 결과 종이목재, 음식료, 담배, 보험, 반도체 업종이 추출되었습니다. 향후 단기 물량 소화 과정 또는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될 경우 순환매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능성 속에서도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 그리고 이익 모멘텀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에 이런 업종들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1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창봉 팀장님, 많은 전문가들이 순환매 장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수가 조정받을 때 그럼 지금은 어떤 종목을 선침해야 되는 건지 가장 큰 궁금증이고, 오늘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후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사실 제가 생각할 땐 투자가분들이 오늘 조정을 저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8거래일 연속 올랐다는 거, 그리고 200포인트 오르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많은 고민했습니다. 이게 달라붙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근데 고맙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예정된 시나리오다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실망감 때문에 오늘 장이 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다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사실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독일의 어떤 이야기 멘트 자체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유럽 재정위기 해결해 오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와닿던 거 없던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사실 저는 10월 23일이니까 다음 주 초반에 약간 변동성이 하나 좀 얘기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또 한 번 남아있죠. 11월 초가 되겠죠. G20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데, 어제 독일의 의견의 말도 맞습니다. 올해까지 해결 안 되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 빌미였다 저는 해석을 하겠고요. 오늘 지수로만 살펴보면은 오늘 글쎄요, 저는 5일선이 한 1840포인트에 있고, 아마 시가 자체는 1840 밑에 출발할 겁니다. 내려간다 그래도 한 1815포인트 정도가 지지되는 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물론 지금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국한하겠습니다만은 약간 매수 타이밍에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보면은 제가 계속 아침에도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사고는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보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계속 사는 것도 없고 3일 연속 사는 것도 없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업종별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쪽이 화학이라든지 건설 쪽에 갑자기 붙었다가 또 쪽 차익 실현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욕구 좀 강하다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는 그럼 저는 약간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면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어저께 많이 올랐던 건설이나 화학주에 대해서 조금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것 같고요. 약간 저는 후발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조금 꿈틀댔던 패션이라든지 유통 이런 주에 대해서는 상승세 좀 매기된다 말씀드리겠고, KTNG라든지 통신주로 내변되는 방어주에 대한 흐름 자체는 또 이런 같은 조정장에 조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또 추가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거는 조금 지금 같은 불안한 장에서는 달라붙어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지금 한 가지 오늘 장중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사실 중국의 그 3분기 GDP입니다. 중국 오늘 아마 오전 중에 발표가 될 건데 예. 중국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이제 1, 4분기에 한 9.7이 나오고 2, 4분기에 9.5가 나와가지고 상반기 한 9.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분기만 보면 3쿼터만 보면 시장 전망치가 한 9.3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꾸 수치로도 확인하듯이 중국의 경쟁 성장률이 조금씩 디센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좋게 해석했을 때는 긴축의 고비를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안 좋게 해석했을 때는 중국 경기마저 고성장에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약간 불안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물론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그 중국이 뭐 지난 주말에 CPI도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긴축에 대한 완화 이야기보다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꺾이는 데 대해서 약간의 긴축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에서 조금 장중에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긍정적으로 오늘 장이 만약에 1815포인트를 마감을 하게 되면 마감이 아니죠. 지지하게 되면 저는 주식을 가져가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 사실 IBM이라든지 어제 CT 쪽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밤 장이 열리고 나면 내일 아침 장이 우리 열릴 때 큰 두 개의 IT 종목 실적 발표를 하죠. 대표적인 게 애플하고 인텔인데 예. 물론 시장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애플은 뭐 주당 EPS 한 7.21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0.62달러. 물론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해도 애플이 한 420달러 하고 있고 인텔이 한 23달러 있으니까 약간은 반영된 거 있습니다만 가끔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발 실적 때문에 올라갈 때 보면 보통 이런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주고 시장이 화답할 때 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뭐 건설화학은 조금 조정 받을 것이고 뭐 패션 유통 이런 거 좀 관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을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전기전자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약간 전기전자 최근에 부품주들 좀 그 스마트폰 관련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약간 매수를 동참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고 오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조정의 빌미, 긴축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비교적 견고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쪽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815선에서 지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선에서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도 된다. 오히려 좀 더 사봐도 된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정태근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쪽에서 뭐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은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독일의 어떤 경고 발언들이 조금 시장의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그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킨 요인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하창훈 팀장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독일이 어떤 그 모든 것을 종결시킬 해법을 뭐 유럽연합 정상회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발언이지만 시장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너무 큰 기대감 때문에 너무 시장이 앞서갔다는 부분들이 시장이 너무나 큰 압박 리스크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확실한 그 시장이 못을 박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꺾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앞서갔던 이런 시장 기대감들이 좀 단기적으로 꺾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독일의 요인들 때문에 조금 그 유럽이란지 그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올선과 좀 이격이 있긴 한데 올선이 지금 현재 올선의 이격과 한번 본다면은 일단 1825 저는 뭐 1820포 그 지수가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825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뭐 올선까지 회복을 해준다면은 뭐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지만 만약에 올선과 이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올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들이 겁낼 부분 걸릴 필요가 없겠죠. 이전에 조금 그 9월 10월달 초가 될 수 있겠죠. 10월달 초에 시장이 가파르게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종목들도 30%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때 따라가지 못한 분들의 어떤 마지막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조금 시장이 조정을 큰 폭으로 보인다면은 저가 매수 좀 담아가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가 어제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제시를 해드렸죠.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매도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러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지만은 현물 쪽에서 상당히 4,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매수 해지라고 좀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목요일부터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뭐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기금이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요인들보다는 조금은 어떤 조정을 대비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신호가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당연한 조정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건설업종은 그리고 마찬가지 조선 그리고 철강 쪽에서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은 대비를 하시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은행주가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은행주는 계속해서 약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장이 국면을 마무리하고 조금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좀 돌려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IT 그리고 자동차, 은행업종 이쪽으로 좀 주도주가 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면은 어쨌든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이 부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IT 업종과 지금 현재 화면을 차트를 좀 같이 본다면은, IT 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잘못 나왔네요. 마찬가지 IT 업종 지수를 본다면 상당히 시장에서 주도 6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IT 업종이 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지수도 같이 한번 본다면 은행업종 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60일선을 현재 돌파하고 어저께 지지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T, 은행업종 시장 대비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면 이 업종들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와 반대로 화학업종 지수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학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좋은 고점까지 반등하는 상황성에 놓였지만 화학업종은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장과 이격을 줄이지 못한다면은 시장 대비 주도주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시장 대비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한 번씩 보여드리지만 지수 업종 비교 차트를 항상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후에 조금 동반적으로 같이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후에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놓고 본다면 화학, 건설, 은행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주들,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의류 그리고 제약업종들을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기존에 삼성정밀화 그리고 롯데상강, 제일모직, SKC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서 휠라코리아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난 뒤에 10% 정도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면서 종근당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화 같은 경우도 어저께 7% 넘는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수급이 외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상강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반적으로 둘 다 21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롯데상강 같은 경우는 32만 원을 지켜준지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지지력을 확인해보고 시장과 상관없이 32만 원과 4만 원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은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할 거고요. 만약에 지켜준다면은 그대로 좀 유지하는 전략.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어쨌든 눌림목을 보인 다음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보유하는 쪽으로.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지금은 눌림목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 어떤 제약주, 대안주로서 어떤 가져간다는 그런 성격으로 종근당은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어떤 종목을 사볼지 말씀 들어볼 텐데요.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가 막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좀 더 봐야 하기는 하지만 코스피가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창봉 팀장님, 오늘 종목 주실 때 매수가도 좀 잘 주셔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장 한 30포인트 이상 출발할 것 같은데 예. 상관없죠. 사실 우리가 빠지는 것도 고맙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요? 네, 제가 내수주를 항상 좀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스맥스인데 많이 아실 겁니다. 화장품 OEM, ODM 업체고 한국 콜마라든지 여타
상장은 안 됐습니다. 코스맥과 코리아라든지 UCL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 근데 코스맥스랑 한국 콜마가 차지하는 그 점유율 자체가 대략 한 60-70% 넘기 때문에 뭐 화장품 OEM, ODM에서는 뭐 코스맥스의 역할이 크다 말씀드렸고요. 주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장품 뭐 아모레퍼스피라든지 LG 산업건강에 같이 납품도 하고 또 중국으로도 진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코스맥스를 보통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타 다른 중국에 진출한 기업보다 먼저 진출했고 또 하나가 실적도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맥스는 2004년도에 거의 업계 최초로 이제 들어갔고요. 실제적인 공장은 2008년도부터 상해에서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상해 쪽에서도 한 연간 300억 이상의 좀 매출이 예상되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보통 중국 이야기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 제가 중국 지도를 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저우 쪽으로도 약간 공장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중국 진출 이후에 어떤 실적적인 가시적인 부분은 좀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보면 한 15,000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좀 가격 지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 스타일상 이 종목은 박스권 돌파 종목으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팁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예상 동시효과가 15,750원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오버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따라붙을 종목은 아닙니다. 내수주 특성상. 그래서 15,050원에서 15,300원 밴드에서 약간 내려왔을 때 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사실 뭐 내수주들이 제가 코스맥스는 제가 정말 길게 보면 2만원 훨씬 갈 종목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만 제시하면 17,2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3,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코스맥스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보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떻게 그 대한주 거기에 대한 좀 성격이 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지금 시장이 흔들릴 관계로 바이오라든지 제약주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한 종목 좀 뽑아봤습니다. 동아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겁니다. 가스 할명제 그리고 판콜에서 이런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 최초 제약사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줄기세포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좀 제약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바이오 줄기세포 지금 접근하기 상당히 조금 부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런 그 줄기세포 테마주 이런 줄기세포 테마주 임상시험 이런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바이오 시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과 연결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나온 종목이 동아약품이라고 어떤 동아제약이 대장주긴 하지만 조금 저가주 탄력을 본다면 그 동아약품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그 기술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이렇게 화면을 보신다면 지금 화면에 지금 현재 선을 그어놨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놓여졌습니다. 지난 9월달 중순 같은 경우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어제 이틀 전이라 해야 되겠죠. 이틀 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N자형 반등, 어저께 눌림목 반등 이렇게 봐야 되겠죠. N자형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눌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지고 나온 매수가 같은 경우 4,680원에서 4,73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을 했지만 4,650원 5일선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4,650원 정도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50원 정도 내려온다면은 매수 한번 괜찮다 생각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121선이 있는 4,950원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4,650원 정도 한번 4,650원 어제 4,560원. 예, 4,560원 어제 저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60원 정도의 손절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